자, 추경을 비롯한 정치권 사항들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서재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하남을 이창근 당협위원장,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족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 갖고 있는 그렇죠. 부족하고 사실 타이밍 하셨는데 타이밍도 굉장히 늦은 것이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4개월 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분기에는 상반기 집행 한 75% 정도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거꾸로 타이밍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국회의 고유 권한인 심사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조를 금액도 그렇지만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시기에 한 33조에서 36조 추경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보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주식시장 하시는 분도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소비 쿠폰을 이번 그 추경 안에도 여전히 반영시킬 의지가 있는 그렇죠. 그냥 건가요? 협상의 조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란 것은 그 수단인 것이잖아요. 네. 경제의 마중물도 있고, 그 이제 국가의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저희들은 소비 쿠폰이다. 왜? 그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소상공인 지원 4조인데요. 대상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 대상입니다. 그 우리도 주식 투자하지만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연매출 100억이라도 마진이 2%와 연매출이 1억이지만 마진이 10%, 20% 기업이 누가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매출 30억 이하로 했을 경우는 그럼 연매출 100억이라도 마진이 없는 어떤 특정한 업체라든지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싸움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국민을 해서 소비 승수도 높이는 게 저는 맞다 보는 것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들. 최근 지표 좀 보여주시죠. 더 안 좋아졌어요. 아쿠아일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 진작 촉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런 식의 어떤 헬리콥터 머니, 전국민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렇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되고 이제 있어요.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물가를 잡느냐, 혹은 진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확대 재정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창근 위원장님 의견에 반만 동의하는 것이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확실히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고 참고할 건 참고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노동자에게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월급 10%도 인상하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시장의 확대 재정 정책을 굉장히 풀었거든요. 그 결과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10,000에서 30,000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가 걱정, 재정 걱정하다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요. 지수가 2,000에서 지금 2,500인 것이거든요. 선순환 상황에서는 저는 과거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또 전 국민 50만 원은 이것이 선거용이 아닙니다. 이거 국민용이거든요. 경제용, 민생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시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도 그때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 했었는데 네. 녹색 펀드라고 해서 네. 근데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녹색 펀드인데 녹색 펀드에 투자할 기업이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또 AI 관련해서 정부나 뭐 당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노동 기술 이런 것들이 지향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펀드 자체도 또 엔비디아 미국 기업, 해외 기업에 투자하면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GPU에 대한 어떤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AI에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영속성, 그러니까 여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 대책 같은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강압적인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자, 대선 후보들의 AI 행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것들이 이제 이제 2등 전략은 안 된다. 이제 개척.
1등만 이제 모으는 이제 혜택을 다 보는 이제 AI 산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100조, 200조도 중요하지만 저기서 한 번 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투자도 있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AI 시대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어떻게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는 투자도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4.5일은 이제 굉장히 비판하시다가 본인들이 대선 공약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 왜냐하면 주 4.5일인데 월화 수목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 근무를 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주 2일째 근무를 이야기하면서 월화 24시간 계속 일하게 하고 이게 주 2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목 금토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52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력이나 시간이 없으면 노동자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 거는 뭐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업을 사례를 비교했을 때도 하이닉스는 같은 인력으로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사상 최대이익을 계속 꾸준히 냈었거든요. 그럼 과연 핵심은 무엇이냐? 경영자의 경영 방향이라든지 혁신의 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동자 주 52시간에서 예를 들어 주 60시간, 80시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나 이익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관세 정책에 대해서 협상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왜 한덕수 총리 대통령도 아닌데 이분이 해서 만약에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상선, 군함 다 열어가지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 최대 호황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칫 저가수주해가지고 실적이 5년 뒤에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턴키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협상이 있는데 그냥 수주에 대한 양적인 목적에 의해서 본인이 해봤을 때는 5년 뒤에 조선 산업 어떻게 또 책임집니까?